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트편 제10강 제1부 시간으로 쇠타의 가공 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타의 제작 공정 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쇠타는 편직을 하게 되면은 봉제 가공 공장으로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준비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편지를 세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세탁을 하게 되는 편지는 이 워싱 세탁 공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세탁을 해서 들어오면은 편지 다림질을 하고 그 다음에 외주 공정을 또 나갑니다. 프린트, 자수, 주름 가공, 직물 패치, 봉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이 외주를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주에서 또 들어오게 되면은 봉조 공정을 거칩니다. 봉조 공정은 오바록, 사시 가공, 슈퍼 미싱 가공, 본봉 뭐 이런 봉조 공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덧수라든지 단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외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외주에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제품 다림질을 하게 됩니다. 제품 다림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핫피스나 비즈를 부착할 일이 있으면 또 외주를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최종 검사 공정을 해서 마도매나 시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 공정을 거쳐서 작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하나씩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준비 공정은 이렇게 편직 공장에서 편직된 원단이 이렇게 이 봉제 공장으로 입고가 되면은 이 편지는 이 사이즈별로 편직이 되거든요. 앞판, 등판 소매로 해서 뭐 스몰, 메디움, 라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바이어가 요구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편직이 돼서 들어오는데 이거를 각 사이즈별로 표시하는 히루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히루시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 공정이 흘러가는 과정에 공장 내부나 아니면 외부나 이렇게 작업 공정이 흐르면서 이 사이즈별로 섞여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준비 공정에서 히루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스몰, 메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히루시를 이 실로 엮어서 뭐 사이즈별로 색상을 다르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S는 흰색, 그 다음에 메디움은 브루색, 그 다음에 라지는 레드색 이런 식으로 각각 이 사이즈가 구분되도록 이 실을 엮어서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을 엮어서 식별하도록 달아주는 것을 우리는 히루시 작업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 공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탁을 안 해도 될 편지도 많죠. 근데 해야 될 편지에 대해서는 세탁 가공을 하게 되는데 세탁을 하는 편지는 수축 가공이 필요한 특성이 있는 편지는 완제품이 돼서 그대로 만들면은 이 소비자들이 세탁을 할 때 많이 줄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미리 제조 과정에서 이 수축이 필요한 이 상품에 대해서는 수축 가공이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부드러운 촉감과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조직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세탁을 할 필요가 있는 소재에 대해서는 세탁을 하게 됩니다. 그 양, 원사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어떤 작업이 이 세탁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해야 하는 편지는 뭐가 있느냐? 이 방모사 편지, 면사 편지는 반드시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모사 편지에는 램스울로 한 거, 앙고라, 모헤아, 캐시미어, 뭐 탐사 또는 뭐 기타 이런 사냥모로 만들어진 뭐 알파카라든지 등등 이러한 방모사로 이 작업을 하는 편지는 반드시 세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 100%라든지 또는 CVC 뭐 이런 경우도 면에 대해서는 수축률이 심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또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외에는 기타 소모사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타 소재라더라도 어떤 원단의 퀄리티를 부드럽게 향상시키고 이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방모사, 면사 편지는 반드시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이 세탁을 하게 되면은 첫째 수축이 되고 또 부드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탁을 해야 된다, 수축이 되느냐 하면은, 이 방모사 같은 경우는 이 방모사나 뭐 전체적으로 원단은 폭방향으로는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기장 방향으로는 방모사는 거의 한 15%, 또 이런 그 면 같은 경우도 한 15 내지 20%. 그리고 방모사나 어떤 면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습니다. 소모사 같은 경우 한 3% 이렇게 준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탁 후에 수축이 되는 경우는 어떤 편지의 밀도라든지 또는 세탁 방법 또는 세탁 시간, 이거에 따라서 이 원단의 어떤 두께감이나 퀄리티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편지가 방모사로 이제 한 건데, 이거를 여기 보면은 이게 긴 쪽이 세탁을 안 한 거예요. 세탁을 안 했는데 오른쪽으로 세탁을 한 건데 이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장도 줄고 또 이 터치도 여기서 세탁을 안 한 거는 이렇게 상당히 좀 거칩니다. 이렇게 거친데 세탁을 하면 많이 부드러워져요. 이거 세탁을 안 한 거, 이거는 세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탁을 하는 이유는 이 방모사 같은 거 수축도 시키고 또 이 원단의 어떤 그 퀄리티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실제 이 방모라는 거는 소모하고 달리 이 울의 퀄리티가 소모보다 많이 저급이죠. 그냥 세탁을 안 하고는 하시하고 거칠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세탁을 해서 수축을 시키고 또 이렇게 그 퀄리티도 부드럽게 만든다. 그 다음에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은 그냥 뭐 사용해도 퀄리티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시하고 거칠지는 않은데, 수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면 자체가 물속에 들어가면 한 10 내지 20%가 수축되는 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탁을 해서 수축을 잡아주고, 또 면도 좀 부드러워집니다. 좀 부드러워져서 이런 좀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 세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편직을 해서 세탁을 하면은 이게 이제 폭방향이고 이게 기장방향인데 보통 폭방향은 뭐 거의 별로 줄지 않나요? 2%. 기장방향은 보통 15 내지 20% 정도가 수축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세탁을 하면 이 정도 수축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옷의 사이즈가 가슴이 40이고 이 기장이 뭐 70이다. 같이 세탁을 해서 수축이 되어서 이런 사이즈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편직은 수축될 걸 감안을 해서, 첫째 크게, 두 번째 느리게. 크게 짠다고 해서 정상 도목으로 그냥 빡빡하게 짜면은 수축되면 이 가죽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크게 짜되 느리게 세탁을 한 이후에 정상적인 사이즈와 퀄리티가 나오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탁하기 전에 편직할 때는 이 세탁할 걸 감안을 해서 크기와 어떤 도목을 조절해서 편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세탁을 하는 방법에는 이 세탁물을 넣고 거기다 이제 물과 섬유유연제를 넣는데 약 1 내지 3분 정도를 세탁을 합니다. 세탁을 하고 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조는 약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건조를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탁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하고 이런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탁을 한다. 그 다음에 세탁에는 섬유유연제는 그 물량의 3% 정도를 유연제를 넣는다. 그럼 이 섬유유연제는 종류는 일반 유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크 유연제가 있고, 기타 뭐 이 항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피톤치드를 넣는다든지, 또는 향 작업을 하기 위해서 향 성분의 이 원료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세탁을 할 때는 그 대부분 일반 유연제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울 같은 경우 좀 더 소프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크 유연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제 가격이 일반보다는 실크가 비싸죠. 그래서 이 세탁비도
일반 세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크 유연제를 하면 더 비싸집니다. 물론 여기서 뭐 피톤치드를 넣어서 향균 각용을 한다든지 등등은 또 이런 또 가격이 또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세탁은 이렇게 대부분 일반 유연제나 실크 유연제를 하고 있다. 다음에 이제 이 세탁을 이렇게 물에다가 유연제를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유연제를 넣지 않고 이 퀄리티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건조기에 넣어서 뭐 한 3 내지 5분 정도로 돌려주는 이런 건조기에서 덤블링 작업을 하게 되면은 좀 소프트해집니다. 소프트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제 아크릴 많이 함유된 섬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세탁이 다 마무리가 됐으면은 다림질을 합니다. 이 다림질은 우리가 의류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고급 제품도 있고 또는 중급 제품, 저가 제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급 제품이라는 거는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공정을 다 거쳐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중급 제품은 저가와 고가 사이의 정도의 가격에 준하도록 공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저가는 그 가격만큼 공정을 덜 걸치고요. 그래서 이 고가 제품이라 하면은 백화점의 브랜드,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가 제품은 여성 캐주얼이라든지 남성 캐주얼이라든지 이런 중가 정도의 판매가를 형성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가 제품은 좀 가격이 낮은 캐주얼 또는 시장 제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저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가 제품인 경우는 편직해서 원단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하든지 아니면 세탁을 하든지 해서 끝난 다음에 아이롱을 쪽별로 손 아이롱을 합니다. 쪽별로. 원래 세탁하는 편직을 앞판, 등판, 소매 이렇게 다 각각 편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쪽별로 아이롱을 다 해줘요. 그리고 제품이 나중에 다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제품 아이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가 제품은 이 쪽별로 편직된 거를 손으로 안 하고 기계로 아이롱을 하는 것입니다. 기계로. 그래서 좀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덜 정교합니다. 그래서 기계로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제품 아이롱을 하고, 여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에서도 차이가 또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아이롱 다림질에서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제품은 이런 뭐 손이든 기계든 간에 이 쪽별로 세탁도 쪽별로 안 하고 또 다림질도 쪽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 편직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제품을 만들어요. 그 다음 최종 가서 제품 아이롱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디테일하게는 더 나중에 가서 또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림질은 제품의 어떤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다림질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고급품의 손다림질은 옷의 부위별로 편지를 한쪽씩 이렇게 손다림질을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쪽 아이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손으로 사람이 이렇게 한쪽씩 이렇게 다 아이롱을 하려면은 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좀 비쌉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할 때는 이 한쪽 다리인데 500원, 700원 정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쪽별로 아이롱을 할 적에 왜 이렇게 쪽별로 해야 되느냐, 편직에서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편직 시에 막기돌이 힘에 의해 가지고 가장자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이 결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다. 이거는 뭔 얘기냐, 이렇게 편직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편직 원단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중간에 봉이 있어 가지고 이 봉이 이 돌아가는 봉이에요. 그래서 이 편직된 원단을 밑으로 테이크 다운 해줘요. 당겨줘요. 당겨주니까 이 가장자리 부분은 곧 여기서 잡아주니까 편직물이 나오면은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반듯하게 이렇게 아이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휘어져 있는 걸 원단을 반듯하게 사각으로 되도록 이제 이렇게 해준다. 그래야 재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단하기 앞서 높이와 폭을 손다람쥐에 반듯하게 잡아준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재단할 적에 여기 중심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재단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 접어서 아이롱을 해요. 그래서 손다림질은 원단을 사각으로 잘 정돈시키고 또 재단하기 앞서 편리하도록 또 중심 표시를 해주는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프 편지다. 이렇게 솔리드가 아니고 이런 스트라이프 편지는 어떻게 아이롱을 하느냐. 이 스트라이프라는 거는 이 앞판 등판 뭐 소매까지도 다 스트라이프 간격이 앞뒤로 다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펴놓고 솔리드처럼 아이롱을 해가지고 나중에 재단하면 앞판 등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스트라이프도 많이 이제 휘어질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스트라이프 원단은 이렇게 이제 짜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무슨 줄무늬들이 있어요. 줄무늬들이 있으면은 원단을 편직해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휘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반듯하게 해야 제대로 이제 아이롱이 되는 건데,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씩 맞춰가지고 반듯하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합봉을 시켜줘요. 이걸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 부분을 합봉을 시켜줘요. 합봉이 나중에 쉽게 풀려질 수 있도록 가봉제를 해주는 거예요. 가봉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철가다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아이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좌우가 이 스트라이프가 평행으로 잘 아이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요 상태를, 접어진 상태를 그대로 두고 여기를 이 접힌 상태로 요렇게 해서 에리를 요렇게 파주고 또 암호를 요렇게 파주고 요렇게 해가지고 재단을 해서 작업을 하면은 이게 앞판 등판이 잘 맞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소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스트라이프를 잘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롱을 이제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제품, 한 중급 정도는 이렇게 기계 아이롱을 한다 그랬죠. 기계 아이롱은 여기서 이런 기계에서 이쪽 집어넣으면은 이쪽으로 아이롱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아이롱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계로 아이롱을 이제 했을 경우는 이 원단이 손으로 아이롱한 것처럼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맞춰서 이제 재단을 하는데, 그래서 한 중급 정도에는 이렇게 기계 아이롱을 한다. 그래서 손으로 쪽 아이롱을 했을 때 한쪽을 다리는데 뭐 한 700원은 간다면은 요거는 한 300원 정도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해서 기계로 하면은 원가 다운되는 것이죠. 중급 정도에 이렇게 쓴다. 그래서 기계 다림질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편지가 곡선을 휘어져서 가장자리가 늘어나는 현상, 반듯하게 다림질 되지 않아 고급품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롱이 쪽 아이롱을 하든 기계 아이롱을 하든 이렇게 해서 끝난 거는 이제 재단을 해야 되겠죠. 재단을 하기 앞서 이 편직은 세 가지 형태로 편직을 합니다. 우선 성형 편직을 하는 거, 부분 성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사각으로 그냥 짜는 거, 이 다이마루 저지처럼 그냥 사각으로 짜는 거. 이런 경우는 성형을 한 편지는 그대로 성형선에 따라서 이 봉조를 사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재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 성형을 한 거, 부분 성형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 부분을 부분 성형을 한다. 부분 성형이다 하면 이거를 우리는 컷 앤 링킹이라고 해요. 컷 앤 링킹. 부분 성형에서 만든 걸 컷 앤 링킹. 아까 그냥 사각으로 짜서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해서 만든 걸 우리는 컷소 제품이라고 해요. 이 사각으로 해서 한 걸. 그래서 부분 성형을 한 거는 컷 앤 링킹을 하는데 요 부분을 안 짜는 거예요. 부분 성형, 이렇게 성형을 해줘. 그러면 여기만 나중에 에리를 파고 암호를 파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재단을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형을 하면 일부 남아있는 부분적으로는 재단을 해서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컷 앤 링킹 제품, 전체적으로 다 재단을 해서 하는 거를 컷소 제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형해서 하는 거 또는 부분 성형, 사각,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을 합니다. 재단은
몸판 소매 부속품 쓰는 몸판을 하고 그 다음에 소매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주 이 고가 브랜드는 뭐 한 스타일에 뭐 100장도 만들고 200장도 만들고 소량 작업이잖아요. 이럴 때는 가위 재단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단위가 한 500장 뭐 한 1000장 뭐 이렇게 뭐 가는 경우는 그 핸드 재단기라고 해서 핸드 나이프로 이런 그 손 재단기가 있어요. 조그만 소형으로 이런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을 이제 이 소형단에 한다. 그래서 이 재단을 할 때는 어떤 편지의 결방량을 잘 맞춰서 재단을 해야 된다. 결방량. 특히 다이마루 같으면 이거 정말 잘 맞춰야 되는데 세타는 뭐 그렇게 그 문제되는 건 없는데 일단 흐르는 결방량을 잘 맞춰가 재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스트라이프 편지는 합봉선의 무늬가 뒷판과 또는 소매와 다 일치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아이롱을 할 적에 이렇게 맞추도록 가봉제를 해서 철가다에 넣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핀바리 작업으로 스트라이프를 좌우가 잘 맞도록 이렇게 핀을 꽂아 놓고 거기서 통으로 재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재단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이렇게 뭐 아몰 또는 뭐 에리 이런 선을 표시를 할 때는 이 초크를 써요. 초크를 써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파라핀 초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스팀 아이롱으로 나중에 옷을 만들어 스팀 아이롱을 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한다. 잠시 안내 말씀 듣고 또 뵙겠습니다.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는 티셔츠 스웨터 디자인 생산 실무 노하우 이 책이며 북크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세타의 제작 공정 제1부 준비 공정, 세탁 공정, 다림질 공정, 재단 공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강의는 세타의 제작 공정 제2부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